혹시 협상만 했다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오늘 저랑 같이 돈과 협상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을 파헤쳐 볼 건데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 협상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무려 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복권에 덜컥 당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인생에서 무엇부터 바꿨을까요? 으리으리한 집? 아니면 쌩쌩 달리는 스포츠카? 그것도 아니면 계속 걸려오는 전화 피하려고 전화번호부터 바꿨을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배우자였습니다. 당첨 후에 파산까지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깨져버린 건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였던 거죠. 자, 보세요. 돈이라는 게 그냥 물건 사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관계, 심지어는 몸의 고통까지 지배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는 거죠. 네, 그럼 돈이 가진 이 놀라운 힘, 그 정체가 대체 뭘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돈이 우리 뇌하고 신체에 어떻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그 비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정말 신기한 걸 알아냈어요. 돈이 단순히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신체적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진짜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시죠. 자,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실험인데요. 연구자들이 한 그룹한테는 그냥 평범한 종이를 쐐게 하고 다른 그룹한테는 진짜 돈, 지폐를 쐐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50도나 되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게 했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진짜 돈을 만졌던 사람들이 고통을 훨씬 더 잘 참아냈다는 겁니다. 와, 돈을 만지는 그 행동 자체가 말 그대로 진통제 주사 한 대 맞은 것 같은 효과를 낸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분 말이 돈이 우리를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닐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불안과 고통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돈이 우리 몸의 고통까지 조절할 정도라면 우리가 뭔가에 대해 이건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협상의 심리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정말 미치도록 알고 싶었지만 끝내 완벽하게는 알 수 없었던 두 가지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 질문 안에 돈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확률과 가치입니다. 이게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것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이 가치라는 걸 잴 수 있는 공통된 잣대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명한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에 교환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가치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 만든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협상은요, 결국 이 가치를 가지고 벌이는 치열한 심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치를 둘러싼 심리전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여러분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세 가지 핵심 기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앵커가 뭐죠? 배를 정박시키는 닻이잖아요. 협상에서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누가 어떤 숫자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대화 전체가 그 숫자라는 닻에 꽁꽁 묶여버리는 거예요.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지죠. 이거 보세요.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겪은 실제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5만 달러짜리 계약을 하러 갔는데 말실수로 50만 달러짜리 대형 계약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고객 머릿속에 5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앵커, 즉 닻으로 딱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고객이 제시한 금액은 원래보다 훨씬 높은 8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바로 앵커링의 무서운 힘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뭉툭하게 1억이라고 하는 것보다 1억 270만 원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쓰는 거죠. 왜냐?
이런 숫자는 마치 당신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조사하고 계산해서 나온 최종 결론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한마디로 권위가 생기는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부동산이 10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랑 10억 2,73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게 더 신뢰가 가세요? 당연히 후자죠. 왠지 모르게 저 2,730만 원에는 뭔가 복잡하고 타당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깎아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하버드에서 한 진짜 유명한 실험인데요. 복사기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 먼저 복사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만 물어봤을 땐 60%만 비켜줬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좀 급해서요 라고 이유를 댔더니 수락률이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사를 좀 해야 해서요. 처럼 이건 뭐 이유도 아닌 당연한 말을 했는데도 수락률이 93%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뇌는 이유의 타당성까지는 잘 안 따지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의 협상 필승 전략 3단계입니다. 첫째, 목표보다 높은 가격으로 강력한 앵커, 즉 기준점을 설정하세요. 둘째, 1억이 아니라 1억 270만 원처럼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세요. 셋째, 그 가격에 대한 이유를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와 함께 꼭 설명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조합하면 협상의 주도권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공격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방어 기술, 즉 거절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예를 들어 중고거래 하려고 만났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돈을 더 깎아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거절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자,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거절하기 전에 내가 팔려는 이 물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구하려고 얼마나 발품 팔았는지 몰라요. 라거나 진짜 아끼면서 깨끗하게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도 상대가 막무가내로 가온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더 강력한 기술을 쓸 차례입니다. 바로 미스매치, 즉 부조화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의 내용과 말하는 태도를 일부러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주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전달하는 태도는 어때요?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심지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거죠. 이 예상치 못한 조합이 상대방에게는 당신을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우라가 생기는 거죠.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웃으면서 침뱉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법이다. 방금 설명드린 미스매치 전략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죠. 부드러운 태도로 전달하는 단호한 메시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협상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심리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모두 갖추게 되셨어요. 그렇다면 다음번 협상 테이블에서 오늘 배운 기술 중에 어떤 것부터 한번 써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어제의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협상가가 되신 겁니다.